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후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 이제 살펴보면서 오전 시간에 3 시간은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막 이제 달리고 또 이제 점심 드시고 오셔서는 그 쪼끔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혹시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이제 지금이 또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전에 3 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4 시간인데 그 약간 리듬 자체를 이제 2 시간, 2 시간 요렇게 인제 가고 있죠. 여기서 인제 빅 브레이크 인제 한번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인제 점심 드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제 전반 인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랑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고 다만 인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점심 드시고 오셔서 뭐 뭔가 이제 잡다구리하게 좀 안내하고 설명을 드릴 것이 필요했잖아요. 뭐 사전 확인하고 그 사전 확인의 결과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고 그런 점들이 인제 있었습니다. 근데 오 그거는 이제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이 땅 바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우 선생님께서 그 어설트 구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한 번만 더 설명을 이제 해 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 사실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그 그냥 어설트 구문은 이제 그 파이썬의 이제 문법이자 이제 프로그래밍의 이제 기법인 거죠. 음. 그래서 이 어설트 구문을 어디서 사용했는가를 제가 인제 여기죠. 요 어설트 여기서 인제 사용했는데 요거를 이제 왜 사용했는가 라고 하면 일단 어설트문을 독립적으로 한번 여기서 해 볼게요. 이 어설트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결과적으로 뭔가가 이제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류로 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로 제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웹엑스가 그 맥의 지금 한영키 변환을 이제 쪼끔 이제 잡아먹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웹엑스 할 때마다 요 맥에서 이제 한영키 변환이 그 뭐 다른 창으로 전환해 가지고 뭐 풀어준다든지 하는 요런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영키 변환할 때마다 웹엑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인제 그 뭔가 잘못됐음 요런 식으로 이제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assertion이 그 false가 되면은 뭔가 잘못됐음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거 요런 거는 인제 예외가 발생했다고 하죠. 요런 것들은 그 정말 이제 오류죠. 근데 예전에 우리 송 선생님께서 그 보내 주신 그런 어떤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인제 차이점이 뭐냐면 걔는 인제 그 워닝입니다. 경고. 이 워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이제 정보성이고 실제 코드는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코드는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사용자가 이제 뭔가를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 개발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인제 이 워닝은 그 로그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기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요런 스타일로 에러로 딱 끝나고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그 실행 자체가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실제로 처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 오류를 개선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뭐 만약에 이 assertion은 인제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만약에 이 false를 이제 true로 바꾼다. 역시나 또 한양키를 먹었습니다. OX가. 그 true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assertion은 이제 조용히 이제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assertion에서 그 요 오류 메시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류 메시지는 있을 수도 있고 인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이제 assertion true로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assertion 이제 false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지금 이제 assertion 예외는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제 메시지가 우리가 그 설정이 이제 된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를 이제 보여줘요. 정보성이죠.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x는 1 인데 Y는 X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x랑 y가 서로 이제 같으냐? 같으면 이제 조용히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이제 다르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다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assertion을 이제 쓴 것은 x 트레인이랑 이제 y 트레인의 이제 길이를 구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왜 여기서 이걸 이제 사용했냐면, x라고 이제 부르는 요런 대문자 x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대소문자를 보시기 조금 힘드니까 xs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 요 xs는 이제 총 s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떤 표기를 했냐면, 어떤 임의의 표본을 한 개 이상의 수치들의 집합인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 요거를 매번 요렇게 쓰는 게 좀 귀찮죠. 저도 인제 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인제 종종 제가 요거를 요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보통 이제 실수 범위의 값들이 n 개가 있다, 요런 수학적 표기는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죠.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쓰는 거고, 처음부터 이런 표기를 쓰는 거는 이제 너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기 시작한 표기는, 그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표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요렇게 이제 정할까요? 요렇게 해도 그러면 이제 좀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요런 이제 임의의 S 중에서 i 번째 벡터를 하자면, 이제 그림으로서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i가 임의의 S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라고 하고, 매번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비효율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요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할게요. 근데 아직은 쪼끔 혼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인제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인제 x가 인제 S개가 있는 것이 인제 x 트레인인데, 근데 그 S개를 지금 그 훈련과 이제 시험으로 나눴죠. 그래서 일부를 이제 훈련을 하고 일부를 이제 시험으로 해서, 여기는 S 트레인, S 테스트 이제 개수만큼 요런 식으로 이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인제 요 개수랑 그리고 인제 그 y라고 하는 타겟 값이 서로 이제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인제 뭐 오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혹시 인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원인을 찾는 데 좀 많이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타겟 값들은 종종 y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얘도 인제 뭐 따지자면 s개가 있어야 되니까 ys이긴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인제 지금 보면 x 트레인이 그 몇 개가 인제 그 설정이 이제 됐다면 요렇게 인제 쪼갠 거죠. 그러면 인제 y 트레인의 경우에도 요 str개만큼 있어야 되겠죠. 요만큼 있어야 되고 요만큼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assertion에서는 이제 x 트레인의 이제 길이를 구하고, 그것과 y 트레인의 이제 길이를 구해서 그게 일치하면 요 전체가 이제 참이 되겠죠. 요 전체가 참 또는 이제 거짓으로 귀결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같든지 다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제 같다면, 그러면 이 assertion은 그냥 조용히 통과합니다.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인제 이게 같다고 이제 상당히 확신하고 가정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그 5-6 급으로 이제 취급을 해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ssertion에서 만약에 이게 false가 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assertion 예외가 발생하는 이런 이제 구성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이제 그 국제 정세가 흉흉한데 예를 들어서 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은 그게 나토 회원국의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든 나토가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공동 규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어설션의 비유로 이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션 이제 그 참이면 그냥 지나가 한데 아니면은 이제 건드린 거야. 나를 건드려? 하고 이제 어설션 예외가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프린트문은 이제 우리가 보고 이 정보를 평가를 해 줘야 돼요. 이 값이 맞나?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종종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제 이 반드시 이 값들은 이제 일치를 해야 되거나 어떤 조건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경우에는 요런 asser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셨으면 아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데이터 인증 과정 이제 그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동영상 강의도 이제 그 제작해서 납품하고 또 그 내부에서 그 시험 보시는 거 있거든요. 그 데이터 인증 과정 시험 보시는 거 있는데 그거 이제 출제 요원이기도 하거든요.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출제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말로 서술된 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막 뭐뭐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빅데이터에서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 이유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이제 말로 하면 그야말로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게 뭐 이 서술이 뭐 공감할 수 없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골치 아프잖아. 그래 갖고 저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 요 코드를 쫙 제시를 해요. 쫙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요 어설션은 이제 빈칸을 이렇게 딱 남겨둔 다음에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올바른 코드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내거든요. 그거는 그 코드가 아니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어설션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니까 그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다 읽어서 잘 이해를 했고 그 결과 저 어설션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한 코드를 작성한다면 해당 코드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는 문제들의 스타일은 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코드를 한 뭐 꽤 길어요. 한 문제당 뭐 한 2-30줄 이상 뭐 50 줄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게 쫙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읽고 마지막에 어서션이 통과하려면은 도대체 저게 뭐 들어가야 될까? 그거를 인제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평가하기도 쉽고 그죠? 서로 논란의 소지도 인제 적어지는 이제 편이라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어설션을 제가 인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이미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하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적다는 거고 특히 데이터를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 어설션을 혹시 사용 안 해 오셨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고려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는 일단 오류가 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기본이거든요. 오류가 안 나는 거는 그냥 오류가 나는 수준이면은 아직은 그냥 수련 단계인 거죠. 수련 데이터 과학의 이제 전문가는 아닌 거고 그냥 수련 단계인 거고 인제 데이터가 인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면 코드에 오류가 나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인제 없어야 돼요, 당연하게도. 근데 이제 보통 코드에 오류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뭐 코드 자체는 그냥 동작하는데 데이터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오류 메시지가 이제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일일이 인제 하나씩 이제 평가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저도 그런 많은 인제 그 지난 인제 그 경력의 이제 세월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내가 상당히 확신하는 부분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런데, 그러면 인제 여기까지는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데 뭔가 오류가 생겼다면 '그다음 절차가 인제 문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제 이진 탐색의 스타일로 그 영역을 이제 좁혀 나가서 이제 특정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특히나 인제 데이터들을 이제 적재하고 가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그 X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X 테스트인데 요 X 테스트를 이제 소문자로 해 놓고 뭐 다른 값을 이제 할당해 놓은 거야. 그죠? 근데 인제 X 테스트는 소문자로 할당해 놓고 여기다가 인제 X 테스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인제 아이고, 우리 관리실 동파. 송구합니다. 그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이 에 있는 상가, 여기 이제 우리 집은 아니거든요. 집은 아니고 이제 제 사무실 중에서 그 온라인 작업하는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제 배경이 인제 자동으로 인제 안 인제 제거가 돼서 여기 이제 보실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인제 요 상가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여름에는 작년 여름에 더웠나? 하여튼 뭐 변압기 터진다고 이렇게 온라인 하고 있는데 에어컨 온도 좀 높여 달라고 "변압기 터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다급하게 또 방송을 인제 한 번 해 주셨고,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마 동파 지금 때문에 이 공사 이제 들어가야 돼서 2 시간 동안 인제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있는 층에서는 이제 쪼끔 멀거든요. 저기 뭐 고층부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우리한테는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인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가 굉장히 이제 근접한 곳에 있는 소리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예, 주변 소음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래서 혹시 조금 발생한다고 해도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인제 요거는 지금 현재 셋업은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이렇게 인제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인제 멀티 캠퍼스가 완전히 인제 전격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다 진행을 했고, 그때 인제 정말 이제 3 년간 요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인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테스트가 이제 된 상황이라서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가끔 뭐 방송 나오는 거 어떡해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보시면 이게 X 같은 거 대소문자 찾는 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지금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겼고, 벌써 인제 요거는 어설션이 인제 걸리기 전에 인제 랭에서 걸렸어요. 일단 인제 랭에서 인제 걸렸고, 혹시 인제 랭을 이제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랭을 통과하게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랭을 이제 통과해도 요렇게 하면 여기서 인제 요 소문자 X 테스트랑 소문자 Y 테스트가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인제 지금 어설션 예외가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설션을 안 해 놨으면. 근데 오케이. 이게 여기 문제가 생겨서 인제 뚫어지게 쳐다볼 이제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나서 사실 인제 요런 튜토리얼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인제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인제 수행하는데, 하지만 인제 제 생각에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어 '적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같이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고 계시죠. 물론 공유가 되지만 그 공유가 되는 것과 인제 그 직접 입력하시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인제 이때까지 했던 것도 그냥 쫙 올려 드리고 "어 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때까지 제가 10년 했는데 뭐 코드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 코드가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뭐 그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작성된 코드를 그 읽어 보는 거랑 실제로 작성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필기를 하잖아요. 책에 다 써 있는데 왜 내가 또 필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 낭비죠. 근데 그 실제로 사람은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미 체험적으로도 아실 거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생각을 할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하잖아요. 막 이렇게 또 통화할 때나 이럴 때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제 뭔가 생각할 때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고 인제 뭔가를 배울 때도 뭐 손을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지적인 어떤 그 방법인데 그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타이핑 예전에는 이제 필기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야 뭐. 그 뭐 하여튼 뭐 그런 소리고. 그래서 어설션을 이제 종종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지금처럼 이제 궁금하셨다면 여쭤봐 주시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진도 이렇게 딱 때리면 저야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저 뭐 해야 되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처럼 그 점심 드시고 오신 다음에 그 드시던 그 커피 마저 드시면서 그 오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짚어보고 가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책도 그렇잖아요. 사실 책을 어떤 책을 한 번 본다고 해서 그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수학책이나 이런 거는 수학의 정석 뭐 마르고 닳도록 봐야 되고. 그죠? 저도 인제 지금도 수학책들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표현으로 더 잘 설명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인제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이해라는 게 그 자기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알고 있는 게 인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가깝다고 이제 생각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잘 알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 사실 지식들을 알고 있는 거고 모든 거를 다 어 완전한 수준으로 그 최고의 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어느 하나에 인제 집중하면 다른 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서로 이제 협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제 이 기계학습도 기계학습에 필요한 논의 사항들이 여러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수학적인 거 있어요. 그 수학적인 표기를 쓰는 것도 아실 거고 또 그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이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수학에 인제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는 딥러닝에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인제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안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선형대수적인 부분. 그래 갖고 뭐 역행렬 뭐 전치연산 뭐 그리고 뭐 행렬 곱 뭐 내적연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선형대수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 미분을 이제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와 확률에 대한 원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분야가 많잖아요. 뭐 위상 수학도 있고 뭐 기하학도 있고 이런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이제 수학의 범위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이제 엮어 보자면 이제 이 정도고 누구는 뭐 이제 "중학교 수학으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은 공감하고 반은 좀 모자르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실제로 그 머신러닝을 쪼끔 이제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통계 확률적인 걸 상당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런 그 고급의 통계적 기법들에 대해서 인제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뭐 뉴턴 기법을 통해서 뭐 미분을 수행해서 뭐 해를 구한다든지 역행렬을 구할 수 없을 때 뭐 무어 펜로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실제로 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봐. 그 따지고 보면 이상한데 그 궁금해. 잘 됐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잘 됐어, 잘 됐어. 자, 무어 펜로즈 해 보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뉴턴 기법으로 우리 그 맥시멈 라이크 최대 우도 추정을 한번 해 봐야 돼. 그 최대 우도 추정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 학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쪽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거 전공하면 그런 거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머신러닝을 이제 응용하는 입장 있잖아요. 머신러닝을 응용할 때는 요런 부분들은 이제 선형대수까지 이제 사실 포함해서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해 줍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이클런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그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안 그럴 거면은 야 내가 계산할 거면 이거 왜 써?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요런 애들이 요거를 많이 해 줘요. 그죠?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사실인데 근데 몰라도 할 수 있다와 몰라도 된다는 쪼끔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몰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좀 피상적이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궁극적으로 인제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논문에 어떤 제시된 기법들을 평가하고 그 기법이 어떤 타당한가 실제로 인제 그게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영역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논의를 쫓아가려면 이거를 이제 납득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이제 응용 중에서도 인제 전문가 수준이 되려면 사실 뭐 대학원 이상의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고 그리고 인제 그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또 다른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 소프트웨어 쪽도 그 이 소프트웨어 쪽은 진짜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요구가 돼요.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인제 입출력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그 표 형식의 데이터의 인제 저장 방식이 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다. 그러면은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SQL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걔를 끄집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 사람 불러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이 머신러닝 전문가들은 보통 이제 연봉이 높아요. 왜? 얘가 다 해야 되거든. 얘가 다 해야 돼서 물론 야 나는 내가 다 하는데 나는 연봉이 왜 안 높지? 빨리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 좋은 거 저기 그 위에 말고 저기 이제 하늘나라 말고 더 좋은 곳 좋은 곳으로 이제 가시기 바라는데 이 IO가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그 AI 유행하기 좀 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뭐 하둡 스파크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지.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약간 인프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제 인프라는 이제 거기 있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가만 이제 알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그 텍스트 파일 뭐 CSV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뭐 유니코드 인코딩이 무엇이고 UTF 파일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런 어떤 형식과 뭐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의 차이점과 뭐 구분자와 뭐 이런 또 텍스트 파일의 특이성과 이런 것들을 인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각 조직의 그 상황과 개인과 조직의 인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형대소를 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고 "에헴." 하고 뭐 "데이터 과학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못하면 이게 아무 말짱황이야. 인자 일단 이걸 해 놓고 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자료 구조로 표현이 되거나 혹은 자료형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인제 전산적인 어떤 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뭐 이런 것들 그냥 부동소점 연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 IO 부분이 또 그 데이터 과학하시는 분들이 좀 약하죠. 왜냐면 인제 요런 부분들은 쪼금 인제 각 분야마다 뭐 SQL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인제 데이터 과학하시는 분들이 쪼끔 이제 약하고, 그리고 인제 그 의외로 그 딥러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의외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꽤 잘해야 됩니다. 막 클래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파이썬의 어떤 입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머신러닝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와 잘할 수 있다는 쪼끔 별개의 문제예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 근데 남들이 하는 수준 정도로 이제 꼬만꼬만하게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라고 이제 주장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 수학과 소프트웨어의 인제 많은 기술들의 어떤 조합이고, 뭐 또 지난번에 인제 그 12 월에서는 이제 애트리 쪽에서 인제 오신 박사님들하고 이제 그 자이너 처리 인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제 그분들의 이제 고민은 이제 GPU 가속을 이제 수행할 때 그 GPU 활용률,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GPU 놀고 있는 애가 누구냐. 그죠? 이 놀고 있는 애가 누구고, 이제 현재 데이터가 인제 어떻게 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뭐 형상을 할게요. 근데 인제 메모리 공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데서 이제 낭비가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요 데이터를 최대한 요 그 한 칸에 이제 꽉꽉 채워 가지고 GPU한테 이제 넘겨 줘야지 GPU의 사이클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스루풋을 이제 뽑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GPU가 이제 뭐 수십 개나 수백 개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선형대수와 미분하고 통계 확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루트풋을 이제 뽑아내려면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이고 이제 굉장히 공학적인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마다 이제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물론 뭐 텐서플로우가 도움을 주긴 하는데 그런 분석에 있어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요번 주에는 일단 선형대수 얘기도 거의 미분 안 얘기 안 하고, 통계 확률도 이제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IO 쪽은 쪼끔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뭐 CSV 뭐 이런 것도 인제 좀 얘기하고, SQL 이제 안 하고, 이 인프라적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죠? 객체지향적인 것들 안 해요. 그죠? 거의 이제 안 하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선형대수와 그리고 인제 파이썬과 아주 기초적인 이제 IO를 조합해서 그 인제 기계 학습을 입문하시는 걸 이제 도와드리는 이제 요런 어떤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정으로 따지자면 이제 패키지 관광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제가 밀어 드립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이제 모여 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가실 건가 도와드리는 거죠. "아 예 멀리 가신다고요? 아 그러면 요런 것들을 좀 이제 파셔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멀리 가실 생각은 아니시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요 한 바퀴 보고 가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저기 저 감자 좀 드시고 이렇게 휴게소 이렇게 여기 바람 한번 쐬시고, 아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인제 깊이 가야 되는가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가가 이제 다르니깐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만약에 끝까지 가시려면 대체적으로 요런 지형이 있다, 이렇게 인제 안내를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끝까지 갈 수는 없고 갈 시간도 없고 또 인제 현재 과정이 목표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제 그렇고, 그래서 인제 요 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인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법들인 거죠. 간단한 이제 기법들이고,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살펴보고 또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종종 요런 것들이 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안 하시면은 그냥 '잘 아시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 논의 주신 덕분에 또 인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최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면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37 건까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후 38 번부터는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가죠. 랜덤으로 추출해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우리의 다음 논의를 잘 서술해 주셨네요.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 지금 주신 논의는 인제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통찰을 잘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인제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제 살펴봐야 될 그런 차례입니다. 진도로 탁탁탁탁 또 이렇게 몰아 주셨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럼 인제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럼 인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최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논의를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요까지 잘했어요. 요까지 잘했는데 이게 인제 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이제 먼저 펜다스 인제 시리즈로 순간적으로 그 우리 어 아이리스의 음 타겟을 요렇게 인제 바꾸고 여기서 인제 밸류 카운츠 이렇게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 0, 1, 2가 각각 50 건씩 있고, 그래서 인제 총 합계가 150 건인 거죠. 요걸 이제 균형 분포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보통은 이런 균형 분포가 좀 인위적이지만 이상적이지만 임의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요 셀을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요 셀을 복사 붙여 넣기 인제 할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저는 이제 단축키를 썼는데, 이 Y 트레인을 한번 보죠. 그리고 Y 테스트를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미리 잘 통찰해 주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아이고, 칠판이 이제 돼 버려서요. 얘는 이제 균형 분포거든요. 근데 요거는 불균형 분포예요. 왜냐면 이제 1 번하고 2 번은 50 건씩 인제 있는데 0은 이제 13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형한테 우리가 이제 경험을 이제 시켜 주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인제 요런 식으로 경험을 시켜주면 1 번하고 2 번의 경험은 50 번씩으로 이제 많은데 상대적으로 0 번에 대해서는 적게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인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시점에서 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이제 해 주면 그 테스트 데이터에 인제 정답을 보면 0 번이 37 밖에 없어. 그럼 이런 거죠. 이 수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1 번하고 2 번은 죽자고 공부를 한 거야. 근데 0 번은 뭐 안 할 수는 없지. 뭐 이게 뭐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1 번하고 2 번이 주로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죽자고 공부했는데 0 번은 혹시 몰라서 이제 공부를 한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0 번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문제가 되겠죠. 경험은 부족한데
실제 문제는 그 부족한 경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설령 이거를 많이 물어보고 싶다고 해도 1 번하고 2 번을 아예 안 물어보면 1 번하고 2 번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1 번하고 2 번을 분류하는 능력을 전혀 평가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자체에 이제 누락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0 번이 경험이 부족한데 0 번만 물어보는 것도 문제고, 1 번하고 2 번은 아예 안 물어보는 것은 아예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훈련 데이터의 구성도 문제고 시험 데이터의 구성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죠?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보통 정렬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의 품종을 이제 그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인제 기록하는데, 그럼 이제 꽃밭에서 기록을 했겠죠. 이제 뭐 붓꽃밭이 인제 있는데 구역이 있겠죠. 여기 이제 0 번하고 1 번하고 2번 꽃들을 이렇게 심어 놨겠지. 그러면 인제 요 꽃밭에서 그 꽃들을 이제 기록할 때 여기 0 번에서 인제 하나 기록하고, 요 밭으로 옮겨 갖고 1 번에서 기록하고, 요 밭으로 옮겨서 2 번으로 기록하고, 다시 0 번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막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ADHD지. 그죠? 정신사납잖아요. 보통은 요 0번 쪽에서 쫙 기록을 하고, 1번 쪽에서 쫙 기록을 하고, 2번 쪽에서 쫙 기록을 하고, 요런 식이잖아요. 그죠? 혹은 설령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형별로 정렬을 하는 것은 그냥 뭐 상식적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선택한 인제 방법은, 그 앞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이제 쪼개내고 나머지를 훈련 데이터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쪼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서 이 정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그 전혀 인제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0 번만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제 이게 전체가 인제 50 개가 아니고 뭐 37 건인가 하기 때문에 여기 일부 이제 쪼끔 이제 0번 들어가고, 나머지 1과 2가 인제 많이 들어가는 요런 인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서 나누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 나누는가가 또 인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를 주신 거고, 이거를 어떻게 잘 나눠야 될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간단한 방법, 이제 이게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 최 선생님께서 그 논의를 잘 주신 것처럼 얘네들을 통에 이렇게 딱 넣고 쉐이키 쉐이키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다가 그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하면 여기 인제 0 번하고 1 번하고 2 번하고 0 번하고 1 번, 2 번이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그죠? 이런 효과를 내서 그 저런 정렬을 좀 흔들어 주는 거? 그래서 인제 양쪽에 인제 0 번, 1 번, 2 번이 인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보장은 아니고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제 랜덤하게 전체를 셔플을 해내는, 셔플을 한 다음에 이제 쪼개는 그런 방법을, 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그 이 전체 논리 자체가 크게 바뀔 필요는 없는데, 음 이 데이터의 이제 순서 자체를 이제 바꿔 줘야 돼요. 그러면 인제 그거를 시각적으로 먼저 인제 체험해 보시면,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처음 5개가 이제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전 이제 해 보신 것처럼 요 샘플 5를 하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셔플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요 전체 개수만큼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의 랭스만큼 이제 샘플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셔플과 이제 유사한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셔플에 이제 효과가 나겠죠. 뭐 82번, 59번, 11번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쪼갤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독립적으로 그 넘파이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면 넘파이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있고 이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통계 확률의 영역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통계 확률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퍼뮤테이션을 이제 하는데 그 퍼뮤테이션을 그 전체 아이리스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뮤테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이게 그 전체 0번부터 149번까지의 숫자들이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 요것이 인제 그 섞인 표본 순서인 거죠. 표본 순서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은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 여기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수동으로 좀 적용해 보면 원래는 인제 아이리스 점 데이터가 인제 있고 요 처음에 이제 5개만 고르면 5.1, 4.9, 4.7, 4.6 요런 식으로 그 나와요. 그죠? 이제 이걸 다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5.1, 4.9, 4.7, 4.6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는 0번,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색인이 내부적으로 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제 ND 어레이의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색인이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되진 않고 우리가 인제 그냥 '거기 있다.'라고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제 요쪽 방향으로도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인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제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진도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표본의 순서를 이제 적용해 볼게요. 예. 표본의 이제 순서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요 앞쪽에 표본 순서가 이 표본 순서에 그 기록된 그 색인 번호의 순서로 이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 요거를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하고 표본 순서를 처음 5개를 이렇게 이제 출력해 보고 이거 맞춰 볼게요.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아까 0번, 1번, 2번이었는데 이번에는 96번, 53번. 이제 아시겠죠? 23번, 88번, 140번. 요런 식으로 그 획득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랜덤하게 인제 셔플하는 효과를 우리가 인제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리는 인제 알았으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표본 순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획득을 한 것을 그 가정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표본 순서를 다음과 같이 획득을 하고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정하기 전에 여기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표본 순서를 이제 획득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랜덤하게 이제 섞이는 그런 어떤 효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요 아래쪽에서도 그런 효과를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타겟들한테 일괄적으로 이제 표본 순서를 이렇게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인제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실행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이 이제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인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인제 이 비율은 당연히 안 바뀔 건데 Y train의 비율이 인제 바뀌어요. 이거는 인제 그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저랑 다르시겠죠. 그리고 Y 테스트가 아주 운이 없지는 않는 이상은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이 일단은 좀 편차가 있더라도 세 가지 유형이 웬만하면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써 아까 논의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 구체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사항은 등록하시는 거는 뭐 쉬는 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저기 생각났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등록해 주시고, 이제 다만 이제 논의는 정규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